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스마트 사회 간접자본 뉴딜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경기 부양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에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2달째입니다.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만나봤습니다. MBC 경남은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창원 성산 강기훈 당선인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이상 더운 현상으로 하동 녹차의 냉해가 심각합니다. 특히 우전의 피해가 컸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하자면서 창원시가 스마트 사회 간접자본 뉴딜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기 부양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관건은 역시 예산 확보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30년 경제 대공황 때 대규모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했던 미국.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창원시가 이 뉴딜 정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SOC 뉴딜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나 제2신항 등 전국의 대규모 토건 사업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경기를 반등해보자는 겁니다. 매년 50조씩 6년간 300조의 국비가 투자된다면 단기 경기 반등이 될 것으로 본 겁니다. 약 13만 6,400명의 추가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어 단기간 내 일자리는 물론 지역 경제의 반등 효과가 기대되는. 코로나19로 소비와 고용, 수출이 줄줄이 감소하자 코로나 이후 경기 반등을 위한 정책들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실업자들을 위한 단기 일자리 제공과 청년 희망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을 함으로 인해서 무슨 무력감에서 빠져나오고 단지 시간이 길지 않고 이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개선을 좀 해주시고. 관건은 예산. 경기 부양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재정 적자는 발권력을 통해서 좀 메울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좀 기업의 길을 살리고 규제를 좀 완화하는. 코로나19 극복에 온 힘을 쏟았던 지자체들이 이젠 코로나 극복 이후 경기 부양 방안에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경남에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달이 넘었습니다. 의료진들을 비롯해 공무원들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최전선에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의 24시간을 이재경, 서창호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진주의 한 호텔. 이른 아침이지만 방호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호텔 로비를 지키고 있습니다. 입국자들의 건강 상태 확인과 민원 업무 때문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대부분이 늦은 밤이나 새벽에 도착하다 보니 밤샘 근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밤 12시 가까이 이제 11시 반에 한 팀 오고 3시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입소를 시키고 또 그분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밤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호복 차림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공무원들.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임시 격리자 숙소에서 나온 쓰레기들을 제때에 치우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먼저이지만 불안한 마음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저희도 사람인지라 똑같이 걱정은 많지만 담당자가 불안해버리면 시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민들의 최우선으로. 방호복을 갖춰 입은 의료진 앞으로 차량이 들어오자 의료진들이 검체 채취용 면봉으로 검사자의 검체를 채취합니다.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이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보건소 직원들은 혹시 모를 방문자를 위해 온종일 선별진료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검체 채취와 역학조사에 매달린 지도 어느덧 2달. 주말 휴식 반납은 물론 쪽잠을 자는 것도 이젠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많으면 3시간 정도밖에 못 잔 상황이라서 좀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 편이긴 합니다. 선생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힘도 나는 것 같고.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퇴근 시간에 찾은 창원 종합터미널. 창원시설공단 직원 2명이 짝을 이뤄 열감지 카메라로 시민들의 발열 상황을 확인합니다. 막차 시간인 0시 40분이 지나고 날이 밝을 때까지 이런 작업은 계속됩니다. 야간 근무를 해서 좀 힘들긴 한데 저희가 또 코로나 의심 환자들 한두 명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24시 근무를 하면서 네온 사인이 불을 밝힌 창원의 한 유흥시설. 늦은 밤 공무원들이 방마다 소독을 비롯해 방역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 마이크 덮개 이거 소독도 좀 하시고 그지? 마이크는 소독이야 그럼 항상. 예. 하고 덮개도 좀 씌워주시고 예. 창원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만 2,800여 곳.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자체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유흥업소나 각종 시설들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종 터져나오는 업주들의 격한 볼멘 소리를 감당하는 것도 이들 몫입니다. 심야라든지 주말에 단속을 나갔을 때 업주님들의 어떤 그런 트러블도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조기 종식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업주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밤 9시가 훌쩍 지난 시각. 보건소 상황실 전화벨은 때를 가리지 않고 울립니다. 여러 입국자는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라서. 한 명씩 전화를 걸어 상태를 살펴야 하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창원에만 870여 명. 어느덧 2달째 꼬박 밤 10시 퇴근해 밤샘 근무까지 서야 하는 상황에서 몸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지금 조금 힘들고 저희들이 1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갖고 그런 점이 조금 이제 피로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 점점 피로가 쌓여가는 요즘. 하지만 24시간 긴장을 놓치지 않는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2020년 봄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각종 공연 예술이 2달 가까이 멈춰섰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예술인들을 돕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상남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이 온라인 공연 지원에 나섰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 지역 예술인들의 마을인 미리미 동국에 바이올린 선율이 흐릅니다. 마당에선 시낭송과 합창 연습이 한창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함께 마련한 경남예술 희망 백신 사업으로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가뭄 끝에 내리는 소낙비 같이 굉장히 설레이고 이제 더 단단해지고 더 멋진 모습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돕고 시민들에게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이번 공연은 관객 없이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지난 1일 창원을 시작으로 진주와 통영을 거쳐 밀양이 4번째입니다. 작은 공간에서라도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표, 공연 내지는 다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은 MBC 경남과 함께 도내 48개 예술단체의 공연을 다음 달부터 유튜브로 매주 1회씩 도민들에게 선보이고 좋은 공연을 묶어 지상파 방송으로도 소개합니다. 김해 씨는 2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해 오프라인을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하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축제 공연들이 취소가 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은 사실은 아닐 수는 있으나 어쨌든 그런 좀 계기를 조금 만들어 보는 게.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제로 공연이 열리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예술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어제보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뒤늦은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합니다. 낮에도 15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5도, 진주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15도, 진주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 바람이 참 많이 분다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도 경남 곳곳에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현재 김해를 포함한 7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밤까지 순간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입니다. 황사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황사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서늘한 날씨를 보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3도, 함안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5도, 양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도, 산청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2도, 합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와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모레까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MBC 경남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의 당선인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창원 성산구의 강기훈 당선인을 이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강 당선인께서는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창원은 두산중공업이 이제 원전의 메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신한울 3, 4호기가 중단됐습니다. 그로 인한 285개 협력업체들도 지금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고, 그래서 아마 성산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창원 시민들이 반드시 두산중공업을 좀 살려라 하는 그런 주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탈원전 정책을 좀 폐기시키고 신한울 3, 4호기도 재개를 통해서 창원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에서 보면 거대 이제 여당이 출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약속을 지키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아마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정부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이게 저의 진정성 있는 그런 이 원전은 에너지지 않습니까? 에너지는 이 전략 산업인데 전략 산업은 이렇게 쉽게 변경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 해서 뭐 지금 뭐 원전 같은 경우는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건 뭐 제가 동의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원전의 가격도 싸고 또 무공해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중단하는 이유를 지금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뭐 저도 그 원전을 폐기한 이유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이 갖고 있는 장점 또 이런 부분들을 여당 의원들하고 좀 충분히 논의를 하면 여당 의원들도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맞지만 지금 현재 당장에 이런 원전을 폐기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잘 설득을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에게도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그분들도 저희 말씀에 동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탈원전 정책 폐기 이 공약 말고 앞으로 4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할 다른 공약 뭐가 있을까요? 창원 경제가 지금 어려운 이유 중에는 뭐 두산중공업 탈원전 정책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창원의 기계, 그다음 조선, 원전 뭐 이런 기존의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새로운 일자리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줄기차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될 건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드론 산업하고 자율주행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성장 동력을 우리 창공단의 드론 산업이라든지 또 자율주행차 이 부분을 좀 유치해서 그런 메카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성산이란 지역구가 늘 범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잖아요. 이번엔 단일화 실패를 했지만 이번 단일화 실패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 보궐선거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과연 단일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성산 구민들에게 단일화라는 이 주제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실익이 있는지 아마 이번에 성산 구민들께서도 단일화를 계속 줄기차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가 좀 많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체성도 없고 또 어떻게 내가 앞으로 성산구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그런 쪽에 어떤 각인이 좀 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단일화 한다는 것이 색깔도 맞지 않고 또 소신도 맞지 않는데 그걸 단일화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저는 우리 성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 하나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우리 성산 국민들께서 저에게 바라는 것이 먹고 사는데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야를 떠나서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하고 우리 또 지역민을 위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몰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성산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의정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오늘보다 내일에 희망이 있고 또 성산에도 누구나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약속 꼭 지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이맘때면 지리산 자락의 하동에선 녹차 수확이 한창일 때지만 올해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피해로 녹차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구를 전후에 수확하는 고급 녹차인 우전은 80%가량 피해를 봤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록으로 물던 지리산 자락의 녹차밭. 겉으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년과 다릅니다. 수확해야 할 어린 새순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새벽 서너 시간 지속한 영하 1, 2도의 날씨에 얼었다가 회복하지 못하고 말라버린 겁니다.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따는 데도 지장이 있어 못 따겠고 수확도 나오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못 따고 있다가 이제 오늘 비가 온 뒤라서 지금 입은 옷이라 갖고 있다 합니다. 지금. 올 초봉 기온이 높아 녹차 생육이 어느 해보다 좋았는데 때 아닌 추위가 닥치면서 피해는 더 컸습니다. 고구를 전후에 수확하는 고급 녹차인 우전의 70%에서 80%가 좋은 피해를 본 것으로 하동군은 집계했습니다. 하동의 녹차 피해 면적은 180헥타르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줄어든 녹차 판매에다 저온 피해까지 겹쳐 농가들은 이래저래 힘듭니다. 수확량 감소가 됐고 또 판매량 자체가 또 감소가 되다 보니까 농가들은 뭐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죠. 하동 녹차를 알리고 판매 수익도 쏠쏠하게 안겼던 하동 야생차 축제도 다음 달 1일 개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상남도가 요양보호사나 아이 돌봄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를 비롯해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합니다. 지원센터는 경남 동부와 중부, 서부권으로 나눠 김해, 창원, 진주에 한 곳씩 설치하며 5월 중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초중고등학교 등교 개학 연기에 따라 지출하지 않은 학교 급식비를 활용한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교육부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에 들어갔는데 경상남도는 교육부의 세부 방침이 정해지면 농산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과정에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1시 15분쯤 김해시 흥동에 있는 기계공구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304명과 소방차 34대를 투입해 3시간 만에 큰 불길은 잡고 밤새 잔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세 동이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남 지역 후보자 가운데 절반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득표율 10%에 미치지 못한 경남 지역 후보자 73명 가운데 39명은 현행법상 선거 비용 보전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대한항공이 매일 2회 왕복하던 사천 김포 항공편을 1회로 줄이고 사천 제주 노선을 매일 1회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와 사천시, 진주시는 사천 김포 항공편 유지를 위해 올해 책정한 손실보전금 10억 원의 대한항공 지원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사천공항 항공편 운항이 전면 중단된 가운데 대한항공은 연휴가 겹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김포, 사천, 제주 노선을 운항합니다. 합천군과 산청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열기로 했던 황매산 철쭉제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황매산 철쭉제는 수십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봄꽃 축제지만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해 열지 않기로 했다고 산청군과 합천군은 밝혔습니다. 함안군은 군민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 하만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어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왕벚나무와 공군항공과학고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습니다. LH가 기증한 23그루의 왕벚나무는 공군교육사령부 정문 주변에 심기로 했으며 장학금은 항공인재로 성장할 공군항공과학고 학생 20명에게 100만 원씩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남동발전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재활용 협업 플랫폼 구축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0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됐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이 석탄재와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화분과 인테리어 벽돌을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온라인 개학 후 학교 현장을 점검한 결과 도내 초등 1, 2, 3학년 가운데 98.6%의 학생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벌이 가정 등에 의한 긴급 돌봄 신청도 크게 늘었는데 지난 20일 기준 22,800여 명으로 지난 16일보다 4,100여 명이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대학교와 진주교육대학교가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재택 수업인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상대는 실업과 실습 위주의 과목과 교생 실습 관련 과목 가운데 10명 이하의 소규모 과목 중 수강 학생들의 7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오는 27일부터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창원대학교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수업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